네이버 부동산에 가장 많은 매물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주변에 병원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요. 향이나 조망들의 정보를 아주 보기 좋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지의 일조량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느 날 문득입니다. 안녕하세요, 튼돌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실제로 사용하는 5가지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손품을 판다고 하잖아요. 현장에 나가지 않고 해당 단지에 대한 정보와 시세 파악을 먼저 조사하는 건데,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5가지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과 함께 이 사이트들에서 꼭 봐야 하는 내용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이트는 네이버 부동산이에요.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사이트인데요. 모바일로 사용하실 분들은 네이버 페이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이제 부동산 탭에 가서 해당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사이버 임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매물의 양이 가장 많다는 점이죠. 우리가 보통 뭔가를 검색할 때 네이버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물도 네이버 부동산에 가장 많은 매물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이트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도입된 VR 투어를 통해서 직접 가지 않아도 단지의 일조량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최근에 시작된 서비스라 아직 지원하는 단지가 많지 않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부동산에 이제 아쉬운 점을 꼽자면 매물이 많은 만큼 허위 매물도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진짜 존재하는 매물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하는 거고, 그리고 간혹 단지 기본 정보가 잘못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방 개수나 욕실 개수 또는 호수가 잘못 표기가 된 경우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현장 가서 꼭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KB부동산 사이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KB부동산은 KB국민은행이 만든 부동산 플랫폼이죠. 그래서 현재 50세대 이상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매매, 전세, 월세, 시세 등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때 KB시세 기준을 가지고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 때문에 KBC 부동산 시세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B부동산에서 또 제공하는 건 이제 시세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이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뒤에 가서 제가 사이트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KB 통계 자료를 통해서 지금 이제 부동산 심리가 어떤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거래량이라던가 PIR이라는 이제 지표가 있죠. PIR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를 의미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때 KB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KB 부동산에서 이제 참고하면 좋을 만한 기능이 있습니다. 어플에서 일단 확인도 되고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될 거예요. 입지에 들어가 보시면 폐쇄권, 뭐 초세권, 역세권, 의세권, 학세권 이렇게 있죠. 폐쇄권이 뭘까요? 요즘에 이제 애완견을 많이 키우니까 주변에는 없는데 여기 이렇게 강아지 발바닥 표시로 굉장히 귀엽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카페라던가 아니면 동물병원 이런 것들이 지도로 쉽게 표시가 됩니다. 의세권은 이제 병원을 의미를 하겠죠. 주변에 병원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전기차를 많이 활용을 하죠. 전기차 충전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이제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학세권은 이제 학원을 의미를 해요. 여기 보시면 예능인지 일반인지 그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스세권은 스타벅스를 의미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활용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KB부동산에서 활용하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단점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데이터를 여러 가지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숫자로 보는 거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이제 그래프로 변환을 해야 된다라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보시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수 있는 사이트로는 부동산 지인이 있어요. 내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지인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많이 보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구수와 세대수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공급 물량이라던가 아니면 미분양이 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추이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지역의 거래량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시세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시장 강도나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지인에서는 웬만한 거는 다 무료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면 결제를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무료로 활용해도 저는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사이트는 아실이라는 사이트예요. 아실은 아파트와 관련한 실거래가, 시세, 매물, 분양 정보 등 아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데 주거용 아파트 데이터 제공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트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실을 참고하실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실거래 가격을 파악하기에 좋다라는 점인데요. 실거래가의 가격뿐만 아니라 실거래된 물건의 동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동이 그 가격에 팔린 건지 아니면 비선호하는 동이 그 가격에 팔린 건지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또한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이 있는 지역에 대한 부동산 통계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계도 바로바로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는 거죠. 아실 사이트의 아쉬운 점은 주거용 부동산의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비주거용 부동산의 정보는 약간 부족하다는 점이 아실의 아쉬운 점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던 자료는 이제 실거래가와 학군 정보였는데 과거에는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와 특목 자사고의 진학자 수가 함께 제공이 되어서 학군 정보를 참고하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24년 9월부터 더 이상 학업 성취도 자료는 제공을 하질 않아요. 현재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의 진학자 수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군에 관한 정보는 또 다른 사이트를 참고를 해야 돼서 그 점이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사이트는 이제 호객노노라는 사이트예요. 직방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정보 플랫폼인데 아실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실거래가, 시세, 분양 정보 등을 제공을 하고 있는 사이트죠. 제가 호객노노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는 평형대별 단지 배치도인데요. 해당 자료를 통해서 향이나 조망들의 정보를 아주 보기 좋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객노노는 물건 자체에 대한 데이터 제공량이 다른 타 사이트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에요. 해당 단지의 경사도라던가 쓰기나 쿠팡 배송 단지인지 단지 주변에 상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학원가는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초보자들도 한눈에 보기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호객노노의 또 다른 장점은 입주민들의 살아본 이야기라는 공간이 있어요. 해당 공간에 가시면 실제 입주해서 살고 계신 분들의 후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단지의 경사는 어떻다, 해당 단지의 교통은 편하다 아니 불편하다, 또 학원가는 어떻다, 학군은 어떻다 라는 정보가 타 사이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단지를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해당 단지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까지 제공하는 호객노노의 굳이 단점을 뽑아보자면 네이버 부동산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매물량이 현저히 적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참고하면 좋을 5가지 사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사이트들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5가지만 말씀을 해드린 거고요. 지금 소개해드린 이제 5가지 사이트들 중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장점, 그 부분들을 중점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추천하시는 다른 부동산 관련 사이트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공유해보시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